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온라인 수업 이후에 되게 오랜만에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도덕 수업이 1시간밖에 안 돼서, 일주일에 1시간밖에 안 돼서, 단원에 대한 내용들은, 요약 정리된 내용들은 선생님의 지금 채널에다가 이제부터 앞으로도 업로드를 할 예정이에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배부했던 학습지를 보시고 학습 내용에 맞추어서 빈칸을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다음 시간 교실에서는 다양한 게임들을 한번 진행할 테니까 열심히 수업 들어주셔야 하고요. 선생님이 더 빠르게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할 이야기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번 하나씩 한번 오늘 주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단원의 키워드는 총 세 가지입니다. 우선 나는 누구인가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 나오는 건 당연히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오겠죠. 네. 자아가 무엇인지, 나라는 사람이 무엇인지, 나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고, 두 번째는 단순하게 내가 누구인지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나가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자아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 이 도덕적 자아 정체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옳음에 대한 굳은 믿음이나 신념 같은 거, 이걸 도덕적 신념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한번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볼까요? 교과서에 나오는 질문인데요. 자, 목소리. 너는 누구냐? 학생. 저는 김뭐뭐입니다. 목소리.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냐? 학생. 저는 김뭐뭐와 박 무엇의 딸입니다. 목소리. 네 부모가 누구냐고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냐? 학생, 저는 어느 중학교 학생입니다. 목소리, 네가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냐? 아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선생님이 물어보면 아마 짜증을 되게 많이 낼 것 같은데, 여러분은 과연 마지막 질문에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보통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할 때 보통 이렇게 많이 하죠. 이름을 얘기를 하고, 부모님이 누구인지, 가족은 어떤지, 또는 내가 어디 학교 학생인지, 소속에 대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뭐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사는 곳은 어디인지, 이런 이야기까지 부가적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내가 누구인지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사실 생각처럼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화면을 볼게요, 한번. 네. 혹시 이 드라마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익준이라고 해서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나오는 한 명의 캐릭터죠. 선생님이 한번 찾아봤거든요. 과연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소개를 할까 생각하다 보니까 드라마에서 보통 캐릭터들을 소개를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설명하잖아요. 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어떤 학교에 다니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나이는 어떤지. 지금 여기 네모 박스 때문에 지금 보이지는 않겠지만 이 밑에는 이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성격이며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희망하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지,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나라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들이 바로 지금 적은 내용들, 요 내용들이 아닐까 싶어요. 신체적인 특징, 내가 키가 어떤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는 성격이 어떤지, 내 가치관, 내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는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맞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실제 자아라는 것, 나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사실 말을 되게 자아라고 해서 어렵게 말을 했지만 스스로 자자에 자를 써서 자아는 결국 나를 말하는 겁니다. 자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나를 알고자 하는 과정에서 확인하는 나의 모습을 자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살아오는 과정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사실 이렇게 깊이 있게 생각해 본 적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보통 나라는 모습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보통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성격인지, 가치관, 소망, 능력 이런 것들을 보통 이야기하고, 또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아라는 걸 이야기할 때,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할 때 보통은 첫 번째 개인적 존재로서의 자아, 이 신체적 특징이나 성격, 가치관과 같은 개인적 존재로서의 자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나인 겁니다. 누가 관계하고 있는 나가 아니라 그냥 나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 공동체 안에서의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자아로 구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구성 요소를 나눠놓은 이유는 간단해요. 자아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어떤 특징들을 살펴봤더니
나에 대한 온전한 특징인 개인적 존재로서의 자아라는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어떤 공동체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직업이 무엇인지, 내가 어디 소속되어 있는지를 얘기하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자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보통 우리는 자아가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아의 구성 요소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느끼는 걸 바로 우리는 자아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이것만 가지고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기는 쉬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한 번쯤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다못해 나의 신체 특징, 내 성격은 어떠한지, 가치관은 어떤지, 소망과 능력,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것들, 그리고 나는 어디 소속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조금이라도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내가 누구인지를 조금의 실마리를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럼 그냥 내가 누구인지만 알면 되는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냥 하나의 예를 좀 들어볼 건데요. 얼마 전에 사실 좀 이슈가 됐었던 사건입니다. 미국에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 이 아저씨가 팀 닥터로 이제 체조에서 팀 닥터로 재직을 했었던 사람이래요. 근데 이 사람이 20년 동안 150여 명의 선수들, 어린 상대를 대상으로 해서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자아가 있을 수 있고요. 반면에 여기는 지금 이 사람이 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처벌을 내는 그 법관이에요. 판사예요, 판사. 근데 이 판사가 지금 이 사람 어떻게 내렸냐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는 감옥에 밖으로 걸어 나가지 못할 거라고 하면서 아주 높은 형을 이제 선고를 했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자아가 있습니다. 예, 선생님 지금 극명한 두 개의 지금 케이스를 말씀드리는 건 내가 누구인지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았다면 나의 삶의 방향성,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의 옳음과 그름에 대한 가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과연 이 왼쪽과 오른쪽 중에서 어떠한 가치를 더욱더 중요시 여기하는지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오는 게 도덕적 자아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정체성이란 건 내가 누구인지 그냥 단순히 아는 것이라면, 이제 거기부터 한 단계 좀 더 뛰어넘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며, 이 내가 어떠한 사람인데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평가하고 반성해서 실질적으로 옳은 선택을 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 이런 걸 바로 도덕적 자아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도덕적 자아 정체성이 있었을 때 우리는 올바른 삶과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당연히 있겠죠. 왜 순간순간을 매일 반성을 하고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반성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오늘과 내일의 어떤 모습이 조금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어제 했었던 잘못들을 오늘 또 반복하고 또 내일 또 반복한다면 사실은 그것은 변화 또는 실천의 모습이라 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내가 누구인지 알았고 현재 나의 위치를 파악했다면 나의 모습을 조금씩 개선해가고 평가하고 반성을 통해서 좀 더 앞으로 나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해봅니다. 자, 이건 이제 세계에서 사실 이제 최신 자료를 구해보려고 했는데 구글링에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2016년에 세계에서 가장 그 존경받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왼쪽에 있는 건 지금 남자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워먼이라고 나와 있죠. 여자들이에요. 여자입니다. 남자의 일을 봤더니 빌 게이츠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MS라고 여러분 아는지 모르겠어요.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회사인데 지금 사실 아주 강력한 대기업이죠. 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한 사람입니다. 빌 게이츠라는 사람. 이 사람이 지금 현재 1등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나왔고 두 번째가 버락 오바마. 그리고 세 번째가 중국의 시진핑이 나왔네요. 네, 그 다음 오른쪽에 보면 이제 여성인데요. 1번에 안젤리나 졸리라고 영화 배우인데 혹시 아는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는 퀸 엘리자베스, 세 번째는 힐러리 클린턴. 클린턴 대통령이 부인이고 얼마 전 알겠지만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상대에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였었죠. 클린턴은 떨어지고 트럼프가 대통령 되긴 했었는데요. 선생님 지금 이걸 보여주면서 이 사람들이 무조건 옳고 좋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말을 하고 싶냐? 공자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안 넘어가서 모르겠네. 네. 공자님이 논어에서 제자들을 대상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삼인행 피류아사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세 명이 지나가면 반드시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 사가 스승사자입니다. 나의 스승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보통 위인전이라고 하죠. 좋은 사람들. 근데 사실은 사람의 모습을 평가를 할 때 좋은 점, 나쁜 점의 한 모습만 가지고 그 사람이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한 명의 사람을 하나의 어떤 사건과 그 사람의 어떤 하나의 방향성만을 가지고 그 사람의 선악을 결정하기는 매우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공자님의 말씀에 따르면 세 명이 지나가는데 나의 스승이 반드시 한 명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스승이라는 건
좋은 사람뿐만 아니라 나쁜 사람 역시 나에게도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좋은 사람은 나에게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방향성 제시해 주는 것이고, 나쁜 사람은 이러한 행동을 하면 어떤 나쁜 행동의 결과가 있구나라는 걸 알 때 깨우쳐 준다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도덕적 자아 정체성 하는데 갑자기 뭐 세계에서 존경받는 사람들과 지금 3인행 피듀아사의 공자님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건, 정말 중요한 건 내가 누구인지를 판단해서 내가 지금 현재의 모습을 평가하고 반성하는 도덕적 자아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존경하는 도덕적 인물을 한 분 한 명 정도 또는 여러 명의 사람들을 토대로 이 사람들의 어떤 그동안 그 사람이 걸어왔던 이야기들을 토대로 해서 자신의 삶을 반성해 본다면 아마도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존경하고 본받을 수 있는 도덕적 인물을 통해서 올바른 도덕적 자아 정체성 형성이 가능하고 도덕적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확립이 가능하다는 거죠. 실제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배울 점은 배우고, 또는 안 좋은 모습이 있다면 그 점은 내가 고쳐나가는 어떤 형식으로 한다면 아마 단순한 나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 한번 해봐요. 이건 누군지 한번 맞춰볼래요? 지금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욕심이 생길수록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커질수록 우리는 꼭 실수를 하게 된다. 밑에 보면 그만큼이나 그것을 바라는 내 마음도 그것을 잘해내 보이고 싶다는 내 마음을 간절하다는 뜻일 테니까. 이게 뭐 일기 같죠? 한번 볼까요? 그 다음 뭐 춤박자 늦게 타기, 동작 끝처리 제대로 하기, 뭐 감정 생각하면서 어깨 들리는 거 신경 쓰기. 이게 지금 보니까 누군가한테 보여주려고 쓰는 것 같진 않죠. 네. 이 글을 쓴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 수지라는 사람입니다. 선생님은 사실은 정확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의 인물을 평가할 때 옳은지 그른지를 단순히 한 면만을 보고서 판단하는 건 되게 어려운 면이 있죠. 근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선생님도 예전에 그랬지만, 어렸을 때 그랬지만, 나보다 선생님도 키가 좀 작지만 키 큰 사람들, 멋진 사람들,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되게 많이 부러워하고,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내가 그렇지 못한 나를 보면 되게 사실 되게 힘들어하고 뭐 고민스러워, 고통스러워하고 이랬던 적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못해, 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또 그들은 수지 같은 사람들이나 이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어라고 생각하죠. 근데 생각해보면 실제로 사회에서 성공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의 스토리를 살펴보면 그냥 그 성공을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 성공이 자기 앞으로 굴러오지는 않더라고요. 수지의 케이스도 보면 알겠지만, 지금 연습장의 내용을 한 2장 정도만 보여줬지만 영상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기가 그동안 연습하면서 연습생에서의 여러 가지 과정들을 다 기록하고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반성하고 하나하나씩 변해가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드는 질문이 이겁니다. 우리는 혹시 나의 모습에 대해서 잘못된 것만 계속 생각만 하고만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실천은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지 한번 수지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단지 그냥 내가 누구인지로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다고 여겨지는 게 있다면, 무엇이 옳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것을 향해서 조금씩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나아가는 데 있어서 힘과 여러분 그 용기를 잃지 않게 해주는 것이 바로 도덕적 신념이라는 겁니다. 신념이라는 건 사실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의미를 보면 도덕적으로 옳다고 여기는 것을 굳게 믿고 그것을 실현하려는 강한 의지입니다. 이런 의지가 있으면 아무리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무엇인가 나를 유혹하더라도 그것도 이겨낼 수가 있겠죠. 역할은 이런 것을 통해서 도덕적 자아 정체성 형성이 가능하고요. 가치 있는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니까 그것을 향해 꿋꿋하게 나아갈 수 있게끔 해주겠죠. 그 다음 뭔가 나에게 유혹이 왔었을 때 그것을 떨쳐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친구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클린함이 뭐예요? 라고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이 이제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선생님이 사실은 가장 중요적인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선생님의 도덕적 신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뜻이 뭐냐면, 에피쿠로스라는 철학자가 실제 얘기했던 말인데, 말이 좀 어렵지만 관성으로부터의 탈주라는 말입니다. 관성이라는 건 과학적 용어예요. 좀 더 쉽게 말해보자면, 하려던 대로, 관성이라는 건 우리가 기존 했던 거,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예전에 기존에 했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옛날부터 그랬었으니까, 이런 것들을 관성이라 하는데, 탈주,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게 바로 클린아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의 도덕적 신념은 뭐냐면, 기존에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냥 관행에 의해서 그냥 하던 것들을 그냥 따라가기보다는, 사회에서 그냥 이야기하는 그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그냥 따라가기보다는 그것이 진짜 옳은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 옳은 것을 생각으로만 그치지 않고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실천을 실제 하는 것, 그것이 선생님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선생님의 지금 어떤 그 가치관이나 도덕적 신념을 따라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한번 이러한 신념들을 한번 만들어 본다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큰 어떤 원동력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가 끝낼게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불평만 하는 사람일까? 아니면 나는 실천하는 사람일까?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는 사람은 결국에 처음에 태어났었을 때 그 모습이 그대로 100년, 200년 동안 지속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다른 것처럼 10년 전의 나와 또 10년 후의 나는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달라짐에 있어서 내가 생각하는, 내가 실천한 바대로 그리고 그것을 통해 나를 조금씩 평가하고 반성해 좀 더 멋진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과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어떠한지, 혹시 불평, 불만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고 실천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른 사람을 부러워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 과연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나의 도덕적 신념은 무엇이 되어야 할지를 한번 고민해본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모습도 지금도 물론 훌륭하지만 더욱더 멋지게 변할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애티튜드가 사람을 바꾼다.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가 결국에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바꿀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의 태도를 한번 좀 더 점검하시고 그리고 그것에 맞추어서 한번 살아가시길 희망해요. 다음 시간에 반드시 선생님 영상 통해서 나왔던 내용들 빈칸 채워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안 숨은 그림 찾기라는 게임을 한번 진행을 할 겁니다. 이 내용을 아셔야지 숨은 그림 찾기 게임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이 내용 확인을 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그러면 수업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